광명시 최초의 삼선시장으로 민선 9기를 시작했고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해 지방정부의 경험과 자치분권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전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분이죠.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민선 9기 광명의 미래와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방향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시 역사상 최초의 삼선시장이 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50여일째를 맞아서 민선 9기도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터운 신뢰를 보여준 광명 시민들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믿고 맡겨주신 그래서 더 일 잘해달라고 선택해 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OBS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광명시가 더욱 성장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시정혁신기획단을 통해서 민선 9기의 밑그림을 좀 구체화하셨는데 특히 민생, 평화, 연대를 새로운 시정 가치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민선 9기의 중심에 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광명을 꿈꾸고 계십니까? 네,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현관 앞에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 아래서 민생, 평화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일하자라고 하는 민선 9기의 가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8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은 역시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민생 경제를 가장 기본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어떤 갈등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생, 평화, 연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민선 9기를 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광명의 미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현안 가운데 하나 아무래도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주택 공급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사업도 좀 본격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단순히 주거 도시가 아닌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가 되려면 어떤 구상이 또 있으신지 또 핵심 과제인 교통 문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 도시 안에 기업이 있어야지만이 그 도시가 생동감 있고 경쟁력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도시에서 일하면서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자족 도시로서의 기본입니다. 광명의 3기 신도시는 약 380만 평. 전국에서 가장 큰 3기 신도시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시민이 살기 좋은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인가는 저희들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은 끝났지만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족도시를 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다양한 그리고 아주 그 대한민국의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거기에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도 마치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3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족도시가 되려면 주거와 교통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자리, 문화가 함께 따라와 줘야 될 텐데 3기 신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유치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K아레나가 광명의 미래에 왜 필요하고 또 광명이 K아레나의 최적지라고 보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한 나라가 또 한 도시가 성장하려면 문화 강국으로서 문화 도시로서의 자기 성장 경제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K아레나는 너무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 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5만석 규모의 K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 유치 경쟁에 광명시가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광명시가 이 K 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공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 스포츠 센터, 그리고 체육공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집적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치 경쟁에 광명시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K 아레나가 3기 신도시의 가장 최적지라고 보고 있는 것은 KTX 광명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중심지가 광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가깝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KTX 광명역이 있기 때문에 이 K 아레나가 이 3기 신도시에 오게 되면 아주 성공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성장과 함께 우리 박성원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네. 민선 9기 들면서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 친화 도시를 선언하셨거든요.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니 왜 지금 지방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구현해 나갈 계획이세요? 이번에 헌법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각 가정마다 헌법책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도 헌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비상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불법 비상 계엄이 더 이상은 이 나라에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헌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헌법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헌법책을 들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청에 가서도 민원이 있을 때 아니 헌법책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가장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1987년도에 헌법 개정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 변한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들의 손으로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헌법을 이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새롭게 교육하고 그거 헌법 정신으로 행정도 하고 우리 삶도 갖고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공약을 하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헌법 친화 도시 역시 시장님의 오랜 그 시민 주권과 자치 분권에 대한 생각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지방정부 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약 30년간 지방자치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정치적 보폭 역할을 좀 더 넓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셨는지 최고위원에 도전하셨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을 주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최고위원 선거에 자치단체장이 제가 처음 출마한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인천 남구청장이셨던 박우석 구청장, 논산시장이었던 황명산 그 당시에 논산시장, 또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 등이 또 최대 완행시장 등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렇게 출마한 것은 자치 분권을 좀 더 강화하고 중앙 중심의 여의도 중심의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듣고 지방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어지는 민생이 좀 더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정치가 그리고 민주적인 분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출마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자치단체장 또 지방위원들 대표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요. 전국의 자치분권 세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법을 개정하는 이야기, 민생 중심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우리 당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치분권의 한계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을 중요한 화두로 던지섰고, 자치분권이 어떤 선언이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뭐 재정 문제도 심각한데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 권인데요. 세 가지인데요. 재정분권하고 예.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직도 30년 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권자 시민들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재정이 좀 더 지방에 투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입법도 좀 더 그 자치입법권대로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법률에도 보면 그 뭐 법률의 법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도. 근데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자치조직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단체장 임명 권한도 사실 자치단체장한테 없어요. 광역한테도 있고,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그 기초지방정부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자치단체장이 좀 더 입법권과 그리고 조직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권한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수없이 재정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8대2 구조의 재정을 7대3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공약도 했는데 아직도 그 단계를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이 충분히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자치를 믿고, 시민들을 믿고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분권할 수 있는 그런 분권형 개헌,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자치분권형 개헌, 네. 지금 87년 체제헌법이 그대로인데 네. 거의 40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개헌 얘기하면 뭐 이 권력형 그 개헌 얘기만 집중돼서 있어서 논의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면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 권력형 어떤 그 개헌 위주로만 집중돼 있다 보니 나머지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엄청나게 변해있는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바꿔야 될 의제들이 너무나 많다. 지방자치법도 사실은 117조, 118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문장이 한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의회법도 새롭게 제정을 하고, 이런 과감한 자율권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에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이것들을 개헌하는 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를 좀 과감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에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방정부의 말씀처럼 권한이 확대되고 자치분권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 우리 국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그 주민자치법이 새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연대 경제 기본법도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 기초지방정부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네. 매우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우리 삶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 다 만들어지면서 오늘 또 우리 강민수 씨는 한 동에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네.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동네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다 끄집어내놓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제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부분을 시가 예산을 세우게 되고 때로는 시민들이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시가 대신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한테 권한을 주면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되는 거죠. 사회연대 경제기본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에서의 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금까지 운영할 수 있는 권한들을 확대해주면 지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면 지역이 훨씬 더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힘들이 커지면 국가도 나라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모든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자치분권위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민선 국의 광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 시민이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이 주인으로서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갔을 때 그 도시의 미래가 더 크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가 하는 기초지방정부가 하는 또는 경기도가 하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의견을 줬을 때 세상은 더 크게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